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본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갑자기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식 계좌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20%가 찍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은요, 최근 지정학적 충격이 단 3일 만에 시장을 어떻게 박살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어떤 기회가 숨어 있었는지 20년차 전략가의 눈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바로 이 상황과 마주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좌는 그냥 녹아내리고 있고 시장 전체를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그냥 얼어붙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서 투매 행렬에 동참하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노련한 투자자들은요, 바로 이 순간 이 시장의 비이성적인 공포가 만들어내는 가격의 왜곡에서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3월 3일 공격 소식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시장이 아비규환에 빠지기 전 진짜 전략가들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패닉에 빠져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시나리오 분석에 들어갑니다.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시장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갈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전략가들은 분쟁이 얼마나 갈지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딱 세워놓는 거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1, 2주 안에 단기 충돌로 끝나고 코스피가 한 5% 내외로 조정받는 상황. 기본 시나리오는 분쟁이 한 두 달 정도 가면서 10% 하락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악은 분쟁이 한 분기 이상 길어지면서 20% 이상 폭락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파도를 헤쳐나갈 이성의 지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과연 이성적으로 움직여졌을까요? 천만에요. 특히 공포에 휩싸였을 땐 더더욱 아니죠. 지금부터 단 이필 동안 시장이 얼마나 잔혹하게 그리고 얼마나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는지 데이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이틀. 정말 딱 이틀 만에 코스피는 우리가 미리 그려놨던 최악의 시나리오, 즉 20% 하락을 그대로 반영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조정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폭락이었죠. 시장이 세상의 종말을 가격에 그냥 새겨 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공포였는지는 과거 데이터가 깍 증명해줍니다. 3월 3일에 7% 하락. 이거요, 코로나 팬데믹 쇼크 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고 심지어 9.11 테러 당시에 그 공포를 소환할 정도였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여기서 이 섹션의 핵심 교훈이 나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최악을 상상하고 가능한 모든 악재를 단번에 가격에 우겨넣는 경향이 있다는 것.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렇게 펀더멘털과 아무 상관없이 나오는 과잉 반응은 종종 아주 큰 기회의 신호가 되더군요. 자, 그럼 주식시장의 붕괴가 다른 경제 지표들로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이 충격은 경제의 다른 핵심 동맥들로 아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그냥 곤두박질 쳤죠. 환율이 순식간에 1,48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수치는요, 우리가 아까 세워뒀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나 예상했던 1,500원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겁니다. 외환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동시에 원유를 가공해서 얻는 이익,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배럴당 11달러에서 20달러로 폭등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중동의 석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그 리스크가 에너지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됐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보여주는 숫자죠. 그렇다면 왜 이 위기가 특히 아시아에 치명적일까요?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흐름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원유의 대부분이 중국, 인도, 그리고 바로 우리나라,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위기의 현장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내는지 전략가의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시장의 리더를 교체합니다.
전쟁 리스크에 직접 수혜를 입는 방산, 유가 급등의 반사이익을 보는 에너지, 물류비 상승이 예상되는 해운. 이건 당연한 선택지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런 혼란 속에서 현금 흐름이 아주 탄탄한 미국의 우량 기술주가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기술주 시장은 아주 명확하게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성장 기대감만으로 고평가받던 기업들은 무너지는데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거대 기술주들에는 오히려 돈이 벌리고 있죠. 시장이 미래의 꿈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 즉 기업이 세금 내고 투자할 것 다 하고 나서 순수하게 손에 쥐는 현금, 바로 잉여 현금 흐름, FCF의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가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요? 바로 이 천공투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방공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입증된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뛰어난 대안으로 부상한 거죠. 이건 그냥 간기티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기회입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실제 투자자가 이 패닉 속에서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플레이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극심한 변동성은 종종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고 진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응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야 합니다. 첫째, 시장이 과민 반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둘째,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해지는 새로운 주도 섹터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셋째,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역으로 행동하는 것. 명심하십시오. 최대의 공포는 종종 최대의 기회와 동의어입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 어떤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자신만의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변동성의 시대에 살아남고 또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사이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